이적분 함수의 극한 시작해 봅시다. 자, 고등학교에서는 입실론 델타와 같은 방법으로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극한을. 이거 관련된 내용은 고등학교 내용을 벗어나니까 최대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극한이라는 건 뭘까? 정역이 한없이 변함에 따라, 즉 정역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함수가 이야기돼야 되니까 어떤 함수가 있고, 이 정역의 x 값이 한없이 뭔가로 바뀌는 동안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 값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공역에 x 값 대입 때 뭔가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그때 값이 얘도 어느 값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갈 때, 우리 이와 같을 때 이제 극한이라고 이야기할 건데, 예컨대 x가 숫자 3을 향해서 한없이 변해갈 때, 예를 들면 2.9, 2.99, 2.999, 2.9999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점 이 값은 3을 향해서 계속 변하고 있을 때, 그때 해당되는 함수 값들은 f의 2.9, f의 2.99, f의 2.999 이와 같이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 값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착착착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f 2.9, 2.99, 2.999. 그럼 이 값들이 다시 무언가 값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갈 때, 예를 들면 5 이런 식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이 결과값이 처음에는 3, 두 번째 건 4.5, 세 번째 건 4.9 이런 식으로 점점점 5를 향해서 다가갈 때,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 3을 기준으로 또는 5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3 근처에 있는 거 아무나 막 골랐을 때 유한계 몇 개는 제외하고 요 나머지 모든 것은 5 근처에 싸그리 다 들어간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중고등학교를 벗어나는 아이디어와 생각이니까 x 값이 한없이 어딜 향해 다가갈 때, 함수 값이 한없이 어딜 향해 다가간다면, 이럴 때 우리는 5를 극한 값이라고 하고 수렴했다라고 합니다. 수렴. 컨버전스니까 수렴적 사고, 발산적 사고 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의 값으로 쫙 다가간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프적인 느낌은 x의 값 3이 있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뭐 5라는 값이 있었을 때, 여기 빵꾸 뚫은 이유는 절대로 x는 3이 되는 건 아니다. 즉 3이 돼버리면 극한이란 멈춘 겁니다. 멈춘 거. 그럼 이때는 함수 값이죠. 그냥 함수 값. 지금 우리는 이 여러 가지 값들을 관찰하는 거니까 이거는 구분해서 봐야 되고, 절대로 이거는 아니다, 3이 되는 상태는 아니다, 값이 계속 변하는 상태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 5라는 함수값을 향해서 2.9에 해당되는 함수값, 2.999에 해당되는 함수값,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해서 이런 값을 향해서 한없이 다가간다 이 말입니다. 5 근처로, 5 근처 값으로 수많은 값들이 그냥 쫙, 근데 초반에 막 1 이런 건 딴 데 가 있어도 된다는 거죠. 수많은 함수값들이 5를 향해서 쫙 달려가는 거죠. 5를 향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또 다른 예시도 한번 해봅시다. x가 한없이 커져갈 때도 있단 말이죠. 한없이 커져갈 때. 그럼 예를 들면 10, 1, 10, 100, 1000 이런 식으로 한없이 커져갈 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무한대, 이 기호를 사용해서 쓰게 되는데,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고 계속 이와 같이 1, 10, 100, 1000, 물론 1, 100, 1억 숫자 상관없어, 계속 커져가는 상태, 절대로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 계속 커져가는 상태를 무한대로 하는데, 이때도 우린 극한을 관찰할 수 있겠죠. 왜? 대입해보면 되니까. F1 대입하고 F10 대입하고 F100 대입하고 F1000 대입하고 이와 같이 이 값들을 관찰하면서 이 값은 도대체 어딜 향해 가겠는가,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정역의 값이 변함에 따라 공역에 있는 값이 어떻게 변하는가,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관찰하는 것, 극한입니다. 그렇지만 아까와 차이점이 뭐냐, 아까는 어떤 상수 또는 x값 a라는 값, 이건 상수가 대표적으로 예시를 든 거고, 어떤 a라는 값을 향해 다가갔다면 이번에는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 어떤 숫자 상수를 향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장 커져가는 상태로 변함에 따라 함수값을 어떻게 변하겠는가, 예시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주어진 함수 fx가 x분의 1이었다면 x가 한없이 커져갈 때 이 함수값 fx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구체적으로 1, 10, 100, 1000 이렇게 구체적으로 커져가는 값들을 대입해보면 누구나 이해하고 생각해볼 수 있어요. x에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1, x에다 1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10분의 1인데 소수로 적으면 0.1, 100을 대입했을 때는 100분의 1인데 소수로 하면 0.01, 1000 넣었을 땐 0.001, 이렇게 되겠네요. 이 값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하라는 거죠. 점점점 값은 작아지고 있다. 심지어 0을 향해서 작아지고 있고 0보다는 큰 양수값 쪽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fx는 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유리함수나 반비례함수 초, 중, 고 다 내내 그려왔기 때문에 유리함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런 그래프 개형이고, 왼쪽을 그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쪽을 관찰하기 때문이죠. x가 한없이 커져감에 따라.
생각해보면 1 넣었을 때 1 나오고 10 넣었을 때 0.1 뭐 점점점 0으로 한없이 값이 작아진다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프만 보더라도. 그래서 우린 그래프를 갖고도 얼마든지 극한 값이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는 처음으로 이 내용들을 익힐 때는 값을 바꿔가면서 대입을 해보면 누구나 다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수없이 수업을 진행했지만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 극한 값을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대입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여기다 1 넣고 10 넣고 100 넣고 1000 넣고 이 행동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극한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걸 처음으로 익히는 학생들은 실제로 값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대입을 해봅니다. 그래야 값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AND 반드시 이 그래프를 또 관찰해 줘야 돼요. 왜? 이렇게 일일이 대입하는 게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용하게 되면 값의 변화를 충분히 관찰할 수 있게 돼요. 그래프 이점이 뭡니까? 수식을 만족하는 모든 x, y 순서쌍들을 좌표평면 위에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 값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요. 예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똑같은 fx는 x분의 1이라는 식인데 이번에 x가 0을 향해 다가갈 때, 한없이 가까이 다가갈 때 함수값 fx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질문이란 말이죠. 그럼 아까랑 똑같습니다. 직접 값들을 대입해 보면서 값의 변화를 관찰하면 되는데, 어쨌든 한없이 그 값까지 영원히 갈 예정인데 x가 0을 향해서 빨리 다가가야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0 근처를 빨리 다가가줘야 되는, 이런 데서 조사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10, 100, 10 선생님 작아지고 0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값들은 별로 관심이 크게 없어요. 왜? 빨리 다가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0에 가깝게 1, 0.1, 0.01, 0.001 이와 같은 방법으로 0을 향해 가까이 다가간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뭐냐? 수직선상에서 봤을 때 0을 향해 다가가는 방법은 0보다 큰 쪽도 있고 0보다 작은 쪽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적은 건 0보다 큰 쪽입니다. 작아지고 있지만 0보다 큰 쪽에서 1, 0.1, 0.01, 0.001 이런 식으로 큰 쪽에서 양수 쪽, 0보다 큰 쪽, 0보다 큰 쪽, 0 플러스 이렇게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왜? 오른쪽에 있을 때 오른쪽 우극한, 우극한을 먼저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 왜? 다가가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 그럼 밑에서 조사해야 될 건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값은 점점점 0을 향해 다가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0을 향해 다가가지만 0보다 작은 쪽, 0보다 작은 쪽, 0보다 왼쪽 좌극한 왼쪽 좌극한 0보다 작은 쪽 좌극한 0보다 작다 마이너스 모자란다 좌극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를 좌극한. 그럼 이때의 함수값을 관찰해야 돼요. 함수값의 변화를. 1 넣으면 1 나오고 0.1 넣으면 0.1분의 1이니까 10 나오고 100 나오고 1000 나오고, 그러니까 값이 점점점점 커지기만 하는구나. 얘는 우극한 값이 되겠네요. 얘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 값이 점점점 작아지기만 하네요. 부호만 달아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말할 수 있겠네요.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점점점 변해가고 있는, 계속 커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얘는 좌극한 값. 자, 이때 상수가 아닌, 실수가 아닌 모든 예시들은 전부 다 발산인 겁니다. 얘도 발산한 거고 얘도 발산한 겁니다. 수렴하지 않았음. 발산. 얘도 발산. 그럼 생각해보면 x가 한없이 0을 향해 다가갈 때 우극한 값이나 좌극한 값이나 수렴하지 못했으므로 이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발산이 되겠네요. 수렴하지 못한 발산. 자, 또 다른 예시 한번 해본 겁니다. 즉 요거를 한번 상수 형태의 꼴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 꼴 잘 생각해보면 분모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0으로 줄어들고 있고 분자는 적당한 상수 C 컨스탄트 상수로 남아있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플러스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 즉 발산이었다. 이건 기억해 볼만 하고, 바로 전에 했던 이 예시에서는 상수 C 111 상수 C 컨스탄트 C는 일정해야 분자는 숫자로 수렴하고 있고, 왜냐면 x값이 변해도 계속 1, 1 나오니까 분모만 관찰해 보면 점점점 커지는 상태. 무한대분의 C 했더니 그 결과값이 0 요랬다. 극한값이. 자,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 전부 다 예시들이에요. 함수의 극한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x가 한없이 어떠한 상태 변화를 나타낼 때 함수값은 어떠한 상태로 바뀌는가, 그런 걸 관찰하기 위한 예시였습니다. 예시, 얘도 예시, 얘도 예시.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때 언제 그러면 이 A를 향해, 상수를 향해 갈 때는 수렴을 하는가? 이게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 A를 향해 다가갈 때 두 가지 방향성으로 관찰했단 말이에요. 우극한, 좌극한. 어떤 상수 A를 향해 다가갈 때 A보다 클 때, A보다 작을 때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관찰했단 말이죠. 그럼 언제 수렴하는가?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같을 때. 당연히 발산할 때 당연히 안 되고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같을 때 어떻게 됩니까? 즉 리미트 x가 a 플러스 이 우극한 값과 리미트 x가 a면 좌극한 값이 수렴하고 서로 같을 때. 수렴하고 발산은 안 됩니다. 좌극한 값과 우극 값이 각각 수렴하고 같을 때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함수값 함수 fx 요 녀석의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관찰한 과정들을 보면 그냥 전부 다 값의 변화에 따라서 싹 다 대입한 겁니다. 대입해서 그 결과값들을 관찰해 본 거예요. 관찰해야만 말을 알아들 수 있어요. 극한이란 이런 거구나. 함수 fx가 있고 x가 a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 함수값 fx가 어떠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이건 당연히 실수입니다. 실수.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1대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화살표로 적기도 하는 것도 정식 기호지만 리미트라는 영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하기로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이 등호 때문에 함수 값과 오해를 갖게 되는데 함수 값이 아닙니다. 얘는 요 시계는 한 번도 이거를 안 합니다. 이 행동을 절대 안 합니다. 왜? x가 a를 향해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a를 대입하는 일은 없어요. a보다 조금 작은 거, a보다 조금 큰 거 이런 것들을 대입할 뿐이지. 즉 얘는 이거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같을 수도 있겠지만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왜? x는 a가 아니므로 이거라고 보장할 수 없음. 보장 못함. 이것도 중요한 부분 하나죠. x는 a가 절대 아니다. x는 a가 절대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을 때 수렴한다 라고 합니다. 또한 x가 한없이 커져갈 때 무한대갈 때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 한없이 작아질 때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함수값 fx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면 어떤 값으로 한없이 다가간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fx는 l로 수렴한다. 자, 이 리미트 기호는 이게 정식이고 lim 아니 뭐 이렇게 적으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전 주로 이렇게 적습니다. 제가 만났던 교수님이 이렇게 적으셨기 때문에 이거 LIM 소문자 이게 다 적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했으니까. 근데 적어도 학교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는 필기체로 적든 이렇게 해서 점 적든 날려서 적든 요 티 나야 됩니다. 이거 했다고 감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좀 근데 수학적으로는 의미 없지 않나. 어쨌든 리미트 쓰는 거는 다 똑같은데. 아니면 서술형 같은 거 할 때는 그 서술형 맨 위 페이지에다가 이것을 적기로 하겠음 이렇게 적고 시작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것도 틀렸다고 하면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오해를 불식시키는 건 그냥 이거 적으면 됩니다. 공부할 때만 이렇게 생각하고 자, 다시 생략하고 이와 같을 때도 역시나 수렴한다. 이와 같은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면 싹 다 발산입니다. 진동 이런 거 특별히 구분하지 마십시오. 고등학교 때는 진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미적분 2에서나 수열의 극한에서 진동일 때 전체 제곱하게 되면 뭐 양수로 바뀌어서 결국에 수렴할 아니 그런 거는 근데 다 특별 케이스이기 때문에 개념이 아니에요. 수렴하지 않으면 싹 다 발산입니다. 발산은 발산인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발산한다. 그리고 그 관찰했던 예시는 x분의 1로 관찰했고 x가 0으로 갈 때와 x가 무한대로 갈 때로 관찰을 한 겁니다. 예시로. 관찰하는 아이디어는 직접 다 대입했습니다. 대입. 요약해보면 x의 변화를 직접 대입하여 함수값의 변화를 관찰한다. 이것이 가장 빨리 이 미적분 원 극한을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안 하면 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다른 극한을 하나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를 갈 때, x가 한없이 커져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3x 제곱 플러스 7x 더하기 2 이런 값의 극한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근데 극한의 관찰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했죠. x가 한없이 커져감에 따라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때 함수값 요걸 fx로 봤을 때 이 fx가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려고 봤더니 이 식이 너무 복잡하고 더럽게 생겼다. 그럼 이것을 x에다가 1 넣고 10 넣고 100 넣고 1000 넣고 관찰하기엔 너무나 끔찍한 행동이다. 물론 그렇게 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근데 하는 게 너무 복잡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본 거냐면 만약 극한 값을 4칙 연산하는 것처럼 따로따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으면 이 전체 값을 일일이 관찰하지 말고 각각을 통해서 찢어서 4칙 연산처럼 찢어서 각각 계산해서 한 번에 합쳐줄 수 있다면 얘네들을 일일이 대입해서 관찰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수의 극한 성질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함수 리미트 x가 a로 갈 때도 좋고 x가 컴마입니다. 다른 경우 x가 무한대로 이것도 좋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마찬가지고 어쨌든 함수 fx 이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이미 수렴했다는 겁니다. 실수입니다. 실수. 저거 넣어야겠죠. a와 b는 실수.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거 두 개 같아야 돼요. 또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두 개 같아야 됩니다. 요 극한의 모양은. 그러니까 요게 한 세트예요. 두 번 적기 싫어서 이렇게 컴마 찍어 놓은 겁니다. gx는 b로 수렴할 때 둘 다 실수입니다. 실수. 무한대 가면 안 돼요. 발산하면 안 돼요. 진동하면 안 돼요. 다 안 돼요. 무조건 수렴할 때 각이 수렴하고 요게 전제 조건이요. a, b는 실수이고 이때 이 두 식을 함께 적어서 만들어낸 또는 사칙 연산으로 연결해서 만들어낸 요와 같은 식 fx 더하기 gx, fx 빼기 gx, fx 곱하기 a, 이렇게 한 번에 적은 거예요. 귀찮아서. 당연히 여기 동일해야 됩니다. 요 a가 동일해야 돼요. 요럴 때는 요게 리미트 극한 기호 안에 이 녀석의 극한을 관찰할 건데 각각이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계산된 결과값 수렴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극한값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게 극한의 성질이에요. 이거 증명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극한의 성질이 있다고 사용할 뿐이죠. 단 여기서 분모는 0이 돼선 안 되니까 요때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b가 0이 돼버리면 0분의 뭐가 될 테니까 a 나누기 b 하면 나눗셈 할 때는 0일 때는 제외. 됐습니까?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용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 수렴할 때만 이와 같이 섞인 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렴하고 수렴할 때만. 얘가 수렴을 해야 뭔가 각각의 값으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수렴하는 값으로 적절한 변형을 통해서 만들어줘야겠네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가장 최고창으로 나눠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인데 역수를 곱해줍시다. 나눈다, 역수를 곱한다.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했기 때문에 수식 자체가 변화가 없겠죠. 수식을 적을 때 왜 이렇게 적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1 빼기 4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x분의 1 3 더하기 7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x분의 1 x분의 1. 자, 이 위의 식은 밑의 식처럼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쪼개서 적느냐? 우리가 예시로 확인하고 온 것 중에 x분의 1에서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함수 값은 점점점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이미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럼 일로 와가보면 얘는 수렴한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얘도 수렴, 얘도 수렴, 얘도 수렴, 얘도 수렴. 그렇다면 상수들은 x가 바뀌어도 어떻게 바뀌어도 3, 3, 3, 3, 3만 나오겠죠. 그래프로 생각해보면 이런 느낌이죠. x가 1이든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1억이든 계속 3만 나오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이라는 이 함수는 3으로 수렴하겠죠. 따라서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극한은 함께 적혀있는 극한은 방금한 극한 성질에 의해서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극한은 각각의 사칙 연산을 그대로 진행해주면 된다.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 얘가 0이었죠. 얘도 0이었죠. 0, 0, 0. 따라서 이 뒤에 부분 전체 0 남는 건 1분의 3 이 녀석의 극한값은 극한의 성질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구나. 더럽고 복잡한 다항식이나 유리식이나 이런 식들을 우리가 만날 텐데 이걸 일일이 관찰하는 것은 너무 괴로운 일이다.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면 찢어서 관찰을 하면 되겠구나. 이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다.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괜찮죠? 여기까지 잠깐만 복귀해 봅시다. 극한의 정의. 그랬군. 그랬군. 무한대랑 또 차이점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렴은 이럴 때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좌극한, 우극한 같을 때만 수렴한다 하고, 이런 값을 극한을 한번 계산해 보고 싶은데 성질을 알고 있으면 각각의 극한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오호라. 그렇군요. 여기까지가 극한의 성질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때문에 바로 뭐도 해결되냐면 만약에 gx가 c라면 c 사실 fx 곱하기 gx는 얘가 상수 c니까 얘는 이미 수렴하죠. c로. 따라서 각각의 극한값으로 계산하면 되고 이거랑 결과값이 같다. c가 이거의 극한값은 마치 c 상수가 바깥으로 빠지는 것 같다. 왜? 이거 극한값과 이거 극한값이 각각 수렴함으로 찢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요거가 극한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방금한 이 예시처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만 관찰해보고 분자만 관찰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 얘만 또 관찰하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전체 값은 무한대로 갑니다. 이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전체 값도 무한대로 갑니다. 근데 아마 2차 함수의 개형을 생각해보면 x가 무한히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이 전체 값은 무한대로 간다는 거 확인이 돼요. 그래서 벌써 이것도 오해가 불식될 수 있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한없이 커져가고 있고 얘도 한없이 커져가고 있는데 제곱 2차 항이 훨씬 더 1차 항보다 급격하게 커지므로 이거 정도 빼줘봐야 4배 한 거 빼줘봐야 4 무한대 빼줘봐야 이 전체 값은 무한대 가는 거 확인이 됩니다. 2차 함수 개형만 생각해봐도 점점 커지기만 하죠.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 아니다. 이런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고 어쨌든 분모는 무한대를 향해 가는 걸 알 수가 있고 분자도 생각해보면 이번엔 그냥 더하기이기 때문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2 해봐야 무한대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오해가 불식될 수 있는 게 무한대 무한대는 약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값은 심지어 1이 아니고 3으로 수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 부정형에 대해서 그리고 확정형 또는 정형 정해져 있는 형태 또는 안 정해져 있는 상태 부정형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 확정형을 이야기하면서 부정형을 더욱더 디테일 있게 생각해보고 확정형은 우리가 이미 한번 하고 왔는데 요거가 확정형이고 요것도 확정형입니다. 왜 확정형을 부르느냐 이미 결과값을 알기 때문이에요. 즉 간소하게 분모의 상태와 분자의 상태를 유추해 보면 이 결과값이 어떻게 극한값이 어디로 될지를 하나로만 정해지는 수렴이든 발산이든 하나로만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확정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무한대분의 0, 무한대분의 C,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0분의 C, 0분의 무한대 이렇게 봤었을 때 얘네들은 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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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형입니다. 이 녀석의 결과는 무조건 0이고 이 녀석의 결과도 무조건 0이고 얘는 뭐 부호는 고려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발산, 얘도 무조건 발산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정형 또는 정형, 정해져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남는 얘와 얘는 수렴할지 발산할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방금 전에 한 예시는 수렴을 했어요. 3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였지만 수렴을 했어요. 하지만 어떨 때는 수렴 안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수렴 안 할 때도 있다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정형,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것도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등등등 더 많이 있겠죠. 종류별로는. 그럼 미적분 1에서는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돼요. 그럼 왜 이게 부정형인지를 좀 유심히 관찰하고 그때의 풀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부정형은 완료가 되겠죠. 자, 무한대 무한대는 벌써 수렴하는 예시 하나를 했습니다. 수렴하는 예시. 수렴 안 하는 예시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x제곱. 이게 전형적으로 수렴하지 않는 예시입니다. x가 1, 10, 100, 1000 물론 이건 이제 당연히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건 확인됩니다. 분모만 관찰해 간소하게 관찰하면 무한대, 분자만 관찰하면 간소하게 관찰하면 무한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발산하는 게 맞습니다. 각각이 말이죠. 그렇지만 이 전체 값을 각각을 관찰한 것이지 이 전체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 못했잖아요. 관찰해보자고요. 근데 x는 0이 아니므로 약분이 가능하므로 약분이 되고 남는 건 x밖에 없을 것이므로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 전체 값도 무한대로 가겠네요. 발산이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관찰한 거는 수렴했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값으로 어떠한 값으로 수렴했지만 바로 이 예시만 하더라도 수렴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벌써 뭐가 확인된 거냐면 수렴, 발산 두 개가 동시에 나왔다. 심지어 수렴에서는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숫자 상수로 수렴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분의 x 분모만 관찰하면 무한대, 분자만 관찰하면 무한대. 간소해서 관찰해봤더니 간략히해서 관찰해봤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지만 약분해서 이런 행동하면 절대 안 되고 실제 0이 아니므로 약분이 가능하므로 x가 0이 아니므로 왜 한없이 커져가는 상태니까 약분이 가능하고 이때 x분의 1이고 분모가 한없이 커져감에 따라 10, 100, 1000만 관찰해보면 0이라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극한값이 0으로 수렴했네요. 어쨌든 핵심적인 사항은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고 따라서 부정형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0분의 0꼴 얘도 한번 해봅시다. 응꼴, 응가꼴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가 1을 향해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1분의 x-1 이게 전형적인 0분의 0꼴이 왜? x가 1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면 x 빼기 1은 역시 0을 향해 가까이 다가갈 거예요. 0분의 분자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절대로 이 극한은 1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지 1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0이 될 수 없으므로 약분이 가능하고 이 결과값은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수렴했습니다. 수렴이 가능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리미트 x-1분의 x-1의 제곱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x-1의 제곱분의 x-1 요
요 상황이 가능하겠죠. 이때 생각해보면 마찬가지로 0이 될 수 없으므로 약분하고 x-1이 남아서 x가 1을 향해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면 x-1은 0으로 향해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확인이 가능하고 x-1 약분될 수 있고 1이 아니므로 분모가 한없이 0을 향해서 다가가지만 1 플러스 1대와 1 마이너스 1대에 따라서 우극한과 다극한에 따라서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지만 어쨌든 발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고. 지금 제가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구체적 예시를 들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의 추상적인 걸 하면 안 됩니다. 초보일 때는. 구체적인 예시로 대입도 해보고 발산에 대한 예시, 수렴에 대한 예시들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드디어 확인이 됐죠. 부정형인 이유. 요거는 근호 빼기 근호 형태가 가장 흔한 예시고 얘는 하나는 0으로 가고 하나는 무한대로 갈 때 요런 거. 근데 이런 식들은 특히 이 식 같은 경우는 적절한 변형하면 위의 식의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사실 저는 적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꼴, 그러니까 미적분 2 갔을 때는 이게 다른 형태가 나오기도 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부정형이 되겠다. 자, 부정형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체크하는 가장 키워드 식을 깨자. 식의 본래 형태를 깨자. 문제에서 주어진 형태는 우리가 수렴과 발산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가장 대표적으로 적절한 변형의 방법은 최고창으로 나누자 또는 역수를 그 예시를 바로 전 예시서 했다는 겁니다. 요때 최고창으로 나눴더니 수렴 하는 걸로 만들어낼 수 있어. 또한 근호식 형태는 적절한 변형 아는 게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유리화 분자 분모 가리지 않는다. 네, 요겁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진짜로 고난도 문제 소위 말하는 헬이라고 불리는 연대, 한양대, 시립대 등등의 논술이 좀 빡신데 약수령 논술 말고요. 수리 논술이라고 불리는 거기 빡신데 거기서도 그냥 완전한 어떤 그 데이터가 없다는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전제라면 이 모든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변형이 나타나게 되고 그럼 뭔가 단서가 잡힙니다. 근데 어려워하는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식을 그대로 구경합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뭔가 어떻게 될 것인지. 무조건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변형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더하기 빼기 해보자, 곱하기 나누기 해보자, 최고창으로 나눠보자. 왜 나누는지는 나눠보면 점점 경험치가 쌓이는데 최고창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렴하는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되겠고 근호식 형태로서는 관찰할 수 없지만 분모의 유리화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부정형의 키입니다. 정말로 이게 답니다. 자, 일단은 극한 샌드위치 정리 마지막 개념이죠. 샌드위치 정리. x가 a로 가든 x가 무한대로 가든 그림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으나 키워드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식이 너무 더럽게 생겼을 때 그거보다 큰 당연히 이거 등호 빠질 때도 있습니다. 빠져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극한은 함수값이 딱 같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도 교과서 최대한 따라가보면 교육과정 따라가보면 그 함수값이 이 사이에 어떤 함수식과 어떤 함수식 두 함수 사이에 있을 때가 전제 조건이. 근데 여기서 x가 a로 다가갈 때는 요 식이 언제 만족해? x가 대충 어떤 느낌? a 근처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요 식이 만족해야 되는 거고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x가 적당한 어떤 큰 숫자 n보다 큰 쪽에서는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요 두 개. 근데 요 두 개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극한을 관찰하는 적당한 근처에서는 싹 다 이 수식을 만족하고 있을 때가 조건이에요. 요 자체가 조건입니다. 그럴 때 만약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gx의 극한 값과 hx의 극한 값이 같다면 fx도 그 극한 값이 같을 것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림으로 이해해 봅시다. g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a라는 것 근처에서 h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근데 여기 이렇게 거의 지금 가까이 다가간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L. 왜? gx의 극한값이 a 근처에서 l이 되어야 하고 hx의 극한값이 a 근처에서 l이 되어야 하므로 이런 형태가 그려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된다면 이 사이에 fx가 그려질 수밖에 없으므로 fx가 가능한 형태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튀어 나갈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왜? 함수값과 함수값 사이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그려질 수 없고 이런 식으로밖에 그려질 수 없으므로 왜? 그래서 압착 정리, 스퀴즈 정리, 샌드위치 정리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함수 극한이 쫙 짜부라드니까 그 사이에 있는 함수값들도 딴 데로 팅팅팅팅팅팅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그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에서는 무한대 느낌 이런 느낌이겠죠.
어떤 극한 값으로 향해 수렴한다는 거니까 이게 무한대로 바뀌고 무한대로 바뀌는데 h가 요런 느낌으로 L을 향해 다가가고 요런 느낌으로 G가 다가가면 좀 더 가까워야겠죠? 다가가면 F는 해봐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여기 짜부 된다는 거예요. 짜부 샌드위치 위에 빵 밑에 빵 해갖고 확 눌러가지고 요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그럼 주로 언제 쓰냐?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요 fx를 구하기 어려울 때, 이거 구하기 어려울 때, 모르겠다. 이건 모르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예시 하나 해봅시다. 샌드위치 정리 예시. x분의 sin 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sin x 삼각함수긴 하지만 sin x는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요게 이 녀석의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미적분 원내원 아닐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함수 값의 범위를 잘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고 왜 sin x가 1보다 작은 테니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 요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확실하잖아요. 그때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 녀석의 극한값은 0으로 가게 되고 이 녀석의 극한값도 0으로 향해 가게 되니까 x분의 sin x 이 녀석도 0일 것이다. 바이 샌드위치 세럼. 됐죠? 이렇게 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찾고자 하는 극한식이 더럽게 생겼을 때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작거나 같은 두 함수를 고르고 두 함수의 극한값이 같다면 나도 그 극한으로 수렴할 것이다. 이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함수의 극한입니다.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개념이 아니고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더라 이런 생각들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수학이 어려워져요. 무조건 개념을 바삭하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인지를 한 상태에서 쉬운 문제부 다고의 순서 미적분이라는 교재 보면 항상 쉬운 문제를 많이 깔아뒀어요. 왜? 그래야 직관적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어려운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정형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도 문제들 대부분 보면 부정형 문제들 보면 식이 오히려 안 좋죠. 뭐 4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1인 어떤 4차 함수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하면서 조건이 매우 까다롭게 적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만 예시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뭐 3으로 갈 때 x-3분의 gx분의 fx의 제곱 이 식이 수렴하고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근데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부정형 연습이 이미 돼 있었을 때 0분의 도대체 무엇이어야 수렴할 수 있을까? 확정형 부정형 공부를 쉬운 예시로 많이 했기 때문에 0분의 0꼴만이 수렴할 가능성이 있겠네. F3은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얻어내는 게 외우면 안 되고 쉬운 예시를 하면 자연스럽게 데이터로 쌓인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